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하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이런 그 전력하고 그리고 그 액체 연료하고 동시에 생산하는 이런 그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실증 프린트 현황 그리고 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이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좀 중복이 됩니다만 커프로덕션이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공정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공정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미국 DOE에서 1999년도부터 이러한 병산 시스템에 대한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처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6개 주에서 석탄을 이용한 커프로덕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일부 마친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두 군데에 대해서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전에 이 유사한 그림을 어디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개념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서 석탄 IGCC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걸 왜 하느냐, 그 비싼 연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오일로부터 전력도 생산하고 케미칼 원료를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만든 합성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그걸로부터 필요한 연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스화를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을 뭐 IGCC라고 그러고 가스화를 해가지고 케미칼 원료를 만드는 것을 뭐 CTL, 콜 투 리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콜 투 리퀴드가 좀 광의적인 언어로 되어가지고 발전도 하면서 필요한 그 액체 연료를 커프로덕션 하는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를 들어서 가스화를 해가지고 발전을 한다든지 가스화를 해가지고 뭐 액체 연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단위 각각 별도 공정에 대해서는 뭐 기술 개발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상용화 설비도 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단위 각각 뭐 IGCC, CTL은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다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커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 즉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을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은 일정 가격으로 팔면서 동시에 액체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원유보다 값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접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L에서 프로덕트라는 게 사실 암모니아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퓨엘이라든지 메탄올, GM 이런 액체 연료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합성 천연가스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를 합성해서 만든다든지 또 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수소를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리제너레이션, 커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이 전력하고 나머지 어느 프로덕트하고 어떻게 연계될 때 가장 효과적이냐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클 거냐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그 커프로덕션 프로덕터 중에 주로 그 맨 처음에 발표하신 합성 연료 그러니까 그 석유 대체 연료 만드는 쪽으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그 직접 액화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가스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석탄을 다이렉트로 액체 연료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뭐 1970년, 80년대 실증 연구 굉장히 그 파이로프렌트 연구가 많이 되다가 뭐 간접 액화 그러니까 가스화를 해가지고 그 합성 연료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라든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 안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선화죠 이게 아마 이게 이제 몇 단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최종 목표는 연 10만 배럴 목표인데 내년에 아마 그 2만 배럴짜리 그 설비가 가동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 실제 가스화를 해가지고 액체 연료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한다면 간접 액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액화 기술 자체는 오늘 맨 마지막에 뭐 몇 분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공정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간접 액화는 1920년도에 독일에서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1950년도부터 사솔 1, 2, 3가 해가지고 1983년도 보면은 연산 한 15만 배럴 정도, 1일 15만 배럴 정도 발생되는 플랜트가 이미 상업화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발전이 아니라 필요한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를 만드는 플랜트는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GC 플랜트하고 CTL 플랜트가 기술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사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이게 사실 지금 해야 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것 중에 유명한 회사가 이스트만 케미칼. 이건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메탄올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메탄올 가지고 뭐 아세틱 애시드라든지 케미칼 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만 회사는 1983년도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석탄을 1일 한 900톤 정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한 91년도에는 한 150% 정도 동일한 가스화기를 써가지고 한 50% 정도 가스화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거든요. 아마 이스트만 가스화기를 보면은 텍사코 핀처 방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운전 온도 같은 경우는 1400도, 운전 압력이 케미칼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할 경우는 뭐 한 20에서 25기압에서 30기압에서 운전되는데 이스트만 가스화기는 핀처 방식을 쓰면서 선필살, 그러니까 그 70기압에서 지금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에서 이미 20, 30년 전에 이렇게 상업화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우베 암모니아에서는 그 전에는 뭐 중유라든지 이런 데서 가스화를 해가지고 그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84년도부터 우베 암모니아에서는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가스화기 4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트레인당 톤당 한 350톤 정도의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 기술이 쭉 진행되면서 중국이라든지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뭐 메탄올, 암모니아를 최근에 쭉 만들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DME 만드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상업화 플랜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DME는 아시다시피 뭐 천연가스로부터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탄을 가스화한 DME 플랜트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닝샤죠. 저게 보면은 2002년도에 발표하기를 연 한 83만 톤 정도 DME 설비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에 21만 톤짜리 석탄을 가스화한 플랜트가 가동이 된다고 최근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그 전체 그 건설하고 엔지니어링은 천연가스로부터 DME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요 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타이 케미칼 인더스트리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화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탈황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닝샤 이런 프로젝트는 아마 중국 자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타이에서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DME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가스화기 설비,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DME 전환 설비를 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지금 2002년도에 뭐 3만 톤, 그리고 2004년도에 6만 톤, 그리고 2005 작년에 연 10만 톤 정도 DME 플랜트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2009년도에 내몽고에 한 100만 톤 정도 DME 플랜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화기 설비는 자기들 가스화기 쓰는 게 아니라 텍사코, 지금의 GE 에너지의 핀처 방식의 가스화기를 쓰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그러니까 IGCC, 중국에서 만든 IGCC 설비를 사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그 사실 그 DME 설비는 뭐 60기압 이상은 아주 고압 설비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좀 엉성하게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자기들이 시행착오하면서 아마 기술 개발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런 요구가 많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떤 거냐,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값싼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에 의존하지 않은 석탄으로부터 좀 좋은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거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GCC라든지 CTL이라든지 뭐 GTL이라든지 이런 게 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이렇게 단위 설비로 가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 이으면서 서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단가를 떨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뭐 반대쪽에서 보면은 야 그거 아직 상용화 설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런 걸 세워야 되느냐, 그런 반대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유가가 60불, 70불 정도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야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운전 비용에 대한 투자 위험,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추려면은 일일 생산되는 원유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배럴, 뭐 10,000배럴, 최소 10,000배럴 이상, 2만 배럴 정도 이상 생산을 해야 이게 뭐 업그레이딩을 하면서 필요한 디젤류를 뽑는다든지 우리가 원료물질을 뽑을 때 경제성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2만 배럴 이상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석탄량이 그 일일 10,000톤 정도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IGC 발전소보다 훨씬 고가의 건설비하고 운영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게 지금 현실적에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수조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쉽게 결정을 할 거냐, 사실 이게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걸 하려면 어차피 석탄을 계속 어디선가 파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여기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 외부에 가서 석탄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그걸 왜 하느냐 이런 투로 사실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면은 저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지만 이런 면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 거냐 하는 게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뭐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그 2005년도에 그 피츠버그 컨퍼런스에서 석탄을 어떻게 하면 좀 고부가 가치 있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일리노이 톤당 한 30불짜리 1톤을 기존의 연소 방식, 그러니까 연소 방식으로 하면은 한 1톤을 그냥 연소해가지고 뭐 발전을 하면 2메가와트 아워 정도 전력을 생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킬로와트당 메가와트 아워당 뭐 35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야 값어치가 한 70불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요놈을 저희가 말하는 셔틀 퓨얼이라든지 파워를 적정한 비율로 생산을 하면은 올 가격이 있으니까 석탄 1톤의 값어치가 점점점 올라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이거에 뭐 2배나 아니면 1.78배 되는 한 124불 정도 값어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비료라든지 연료라든지 파워를 동시에 생산하면은 그럼 이거의 2배 이상의 값어치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분석해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조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안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그 생산을 않지만 석탄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고효율 부가가치 있게 쓸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석탄을 파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장기적인 석탄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석탄하고 저급의 연료, 뭐 여기는 웨이스트, 바이오매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놈을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스피케이션 해가지고 폴리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전력이든 또 부산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어하고 미디엄 텀 이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은 폴리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전기하고 스팀을 만들고 필요에 따른 다운가스, 가솔린 자동차에 메탄올을 만들어서 가솔린 자동차에 혼합했습니다. 아니면은 디젤 퓨어트럽 연료를 만들어서 디젤하고 브랜드에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DME를 쓰겠다는 이런 추진을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배관망이 형성되는 가스화를 해가지고 그 배관에 공급을 해가지고 연료로 써버리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LPG를 쓰고 있는 데는 DME를 공급해서 DME를 쓰겠다는 거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큰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이런 폴리 제너레이션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기하고 수소로 대부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폴리 제너레이션기가. 그렇지만은 전기하고 수소로 안 되는 데는 DME를, 그러니까 탄소가 있는 DME를 일부 연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는 게 큰 흐름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간 기술은 데스페이션을 베이스로 한 폴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커프로덕션 기술이라는 겁니다. 다음. 뭐 공정 구성은 아마 아시다시피 석탄을 공급을 해서 가스화하고 요구되는 수준으로 정제를 하고 나온 합성가스를 피셔트럭 전환 공정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탄화수소 계열 프로덕트를 업그레이딩 설비에서 뭐 우리가 필요한 물건으로 이렇게 꼽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테일가스, 업가스, 그러니까 이 전환 공정 효율이 뭐 20,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온 가스를 뭐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스 컴바인드 사이클로 보내가지고 발전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slide. 사실 전철이, 그러니까 석탄을 가스화하고 냉각을 시키고 연료수를 하고 클리닝을 하고,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 IGCC 공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스를 전환 설비에 넣어가지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나온 합성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이 시스템하고 이렇게 커프로덕션, 그러니까 CTL 가가지고 동시에 전력 생산하면서 케미칼 원료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이 전체, 그러니까 가스화, 기존에 개발된 가스화 공정에서 약간의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은 합성가스 발열량을 높여가지고 연소만 잘 되게 할 거냐, 가스화기 운전 조건이 다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전환을 잘 되게 할 거냐, 이 관점에서 가스화기를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컴바인드 사이클로 보낼 때는 CO, 수소, 메탄 이 비율보다는 럼섬해가지고 야 발열량이 2000이 나오네, 2500이 나오네, 어떻게 하면 발열량을 높일 거냐,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그 CTL하고 연계될 때는 이 가스화기를 되도록 하면은 전환에 필요한 CO하고 수소 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CO하고 수소 양을 높일 거냐, 그러니까 메탄보다는 CO, 수소 양을 어떻게 반응에 잘 되게끔 양을 높일 거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는 컴바인드 사이클로 간다면 어차피 컴바인드 사이클에 요구하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 약간 높은 압력에서만 가스화기를 운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CTL 기술이 압력이 4, 50기압, 뭐 낮게는 뭐 20, 30기압에서 DME를 만들 때는 60기압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운전을 하려면 가스화기 압력을 기존의 25기압보다 가능하면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코 지금의 GE에너지는 70기압 가스화기를 계속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가스화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스 반응을 이미디어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지금 IGC 발전소에서는 애쉬를 멜팅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가스화하고 멜팅을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가스 조성을 맞추다 보니까는 애쉬가 멜팅이 안 돼가지고 회제가 막아버리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스화기 운전은 애쉬가 멜팅되는 온도 1450도 이상이 되게끔 석탄이 들어가는 산소량을 맞춰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CO, 수소 양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스화기 공정에서 필요치 않는 CO하고 수소 비를 조정할 수 있는 시프트 리액터를 둔다든지 이런 부대 설비가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석탄 IGC 플랜트에서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가스화기라든지 정제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쪽 프로세스는 좀 이따 아마 다른 분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일반 그 IGCC 시텔 기술 특징이 뭐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그 관련된 연구가 그러니까 실증 연구라든지 타당성 조사 연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아직까지도 이 커프로덕션 그러니까 IGCC하고 시텔이 결합된 상용 플랜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1999년도부터 미국 DOE에서 EECP 프로젝트란 아마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으로 해서는 초기 뭐 진입 병상 플랜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플랜트를 거창하게 상용 플랜트를 짓고 그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카프로덕션을 하는데 그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파이낸싱 플랜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의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 시텔 그 액체를 얼마를 생산하면 그 비용이 얼마만큼 될 거냐. 이런 좀 피지빌리티 스터디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파워하고 메탄올을 만드는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파워하고 퓨처트럭 연료 또한 2개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릴 퓨처트럭 연료를 만드는 프로젝트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는 2005년까지 계획이 됐는데 이 텍사코사가 전체 주도를 했는데 그때 세브론사하고 머지가 되면서 이 플랜트를 어디다 질 거냐 이런 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사실 펜딩된 상태입니다. 넘어가십시오. 또 하나 WMPI ECP 프로젝트는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석탄을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석탄을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석탄 웨이스트를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단계 들어오면서 펜딩이 됐는데 이 ECP 이 프로젝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좀 전에 ECP에서 진행된 그 프로젝트가 CCPI, 클린콜 파워 이니셔티브 실증 플랜트로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99년도부터 그 WMPI에서 ECP 프로젝트로 하다가 2003년도부터 클린콜 파워 이니셔티브로 실증 플랜트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다가 실증 연구로 실증 플랜트를 짓는 연구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웨이스트는 그 석탄 웨이스트를 쓴 거고 일일 4,700톤. 아마 대부분 미국 자료는 이게 스몰 톤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화기는 쉘, 그 퓨처트럭은 사솔, 업그레이딩은 세브론 텍사코, 그리고 전력은 41메가와트, 그리고 나프타하고 디젤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은 한 6억 불 정도, 그래서 한 6년에 6억 불 정도 실증 프로젝트. 이것은 사실 우리 IGC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그 맨 처음 1호기 IGC 플랜트입니다. 북에놈에 있는 253메가와트 IGC 플랜트인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운영비가 비싸고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좀 경제적이게 돌릴 수 없을까 이런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야 퓨처트럭 만들면 그때 원가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와바시 리버 리파링 프로젝트인데 이건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1990년도 들어오면서 IGC 발전소를 리파울링 한 플랜트입니다. 그걸 다시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플랜트를 운전할 거냐 이런 또 다른 리파울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3년 정도 걸쳐서 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000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증설을 해가지고 전력을 한 676메가와트 그리고 연료를 12,000 정도 이렇게 하면은 가장 경제적인 플랜트가 된다. 동일한 석탄을 IGC 발전하면은 파워는 한 1000메가 정도 되는데 끝나는데 이것을 이런 파워하고 그 CTL을 연계를 해 놓으면은 전력은 줄어들지만은 12,000 정도 배럴 정도 석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경제적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누구든지 이걸 질문을 하거든요. 야 그거 비싸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꼭 경제성 분석 결과를 꼭 이렇게 자료로 첨부를 하는데요. 좀 전에 그런 플랜트에서 운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보시면은 판매되는 액체 연료를 배럴당 25불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가격을 예를 들어서 메가와트 아워당 4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ROI, 그러니까 건설을 할 때 가장 ROI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ROI가 20%다. 그러면 건설비의 20%를 5년 단위로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OI가 20%다면은 100%가 되는 5년 후에는 건설비가 회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ROI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런 플랜트에서 커 프로덕션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뭐 40불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전력 생산 판매 가격이 메가와트당 45불일 경우는 ROI가 한 20% 정도. 그러면 5년 정도만 운전을 하면은 건설비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굉장히 많은 20-30% 오차 요인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와이어밍주의 2005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는 기존의 가스화 플랜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CTL을 하기 위해서 그런 커 프로덕션을 하기에 어느 가스화기가 어느 프로세스가 가장 좋을 거냐 이걸 쭉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보시면은 무빙베드, 이동층, 엔트랜베드 해가지고 쭉 조사를 했는데 데몬스트레이션 식이라든지 커머셜 식이라든지 파워하고 케미칼 동시에 만들 거냐 그리고 이미 상업화된 기수가 몇 개냐 이런 걸 쭉 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엔트랜베드에서 GE, 프로코필립스, 퓨처에너지, 셀 이 4개의 기종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4개의 가스화기 시스템을 가지고 10,000배럴을 생산한 이를 10,000배럴 그리고 석탄은 PRP 콜을 두고 전환 공정은 리사이클링 공정이 아니라 원수로 공정을 했을 때 설비 EPC 코스트 그러니까 건설비를 쭉 해봤더니 요놈이 가장 좋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런 퓨처 에너지 GSP 가스화기를 가지고 실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뭐 좀 다른 기존의 프로세스하고 좀 특이한 점 가스 퓨리피케이션에서는 가스 정제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CO2를 잡을 수가 있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콜 피딩 시스템의 트랜스포테이션 가스로 써버린다는 게 다른 데에서 제안했던 것 좀 틀린 이런 걸 제안했어요. 대부분 석탄을 분리초로 공급하기 위해서 물하고 섞지 않으면은 트랜스포테이션 가스로 질소를 섞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세정 설비에서 CO2를 잡아내니까 이 CO2를 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콜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데 쓰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 넘어가십시오. 시간이 넘어가십시오. 이걸 제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석탄 처리량하고 피셔트럭 퓨엘 발생량하고 파워 발생량에 대해서 EPC 코스트하고 또 이 피셔트럭 퓨엘에는 납타하고 디젤유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랬을 때 ROI를 그러니까 투사 해수
율을 20%로 가정을 하고 낙타 판매 가격을 30불로 가정을 하고 파워를 40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판매 가격이 나올 거냐, 이 경제성 분석을 쭉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가스화기를 5기 5트레인을 쓰고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쓰고 석탄을 6,400톤 이를 쓰면은 액체 연료를 보면은 한 10,000배럴 정도 이를 생산이 됩니다. 이걸 공급된 콜톤당 배럴 발생량이 한 0.21톤 무대비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하면은 이건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이건 피어트럭 액체를 주로 생산하고 전력은 내부 소비용으로 쓰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거의 발생을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동일한 그 연료를 만들 때 원수로,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안 시키고 전환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미전한 가스는 가스 터빈으로 보내버리는 원수 공정에서는 동일한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원수 공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업가스는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4메가와트 정도. 이때는 어차피 액체 연료 발생 비율은 떨어지고 전력 발생률은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젤 프라이스가 이런 가정하에서 나온 디젤 프라이스가 용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6,400톤을 처리했을 때는 45불, 그리고 원수로 공정에서 전기하고 같이 생산했을 때는 40불, 그리고 1인 한 15,000, 18,000톤을 처리를 하면은 32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경제성 분석하는 게 굉장히 그 변동 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했느냐에 따라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기준 하에서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말씀. 이건 2003년도 지금부터 한 6년 전, 3년 전에 우리나라로 하면 전력연구원 같은데 소장이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파워플랜트는 석탄으로부터 수소하고 전기를 만드는 콜 리파이너리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됐지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